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 사랑과 영혼이라는 그 영화, 제가 참 좋아했던 영화인데, 데미 무하고 패트릭 스웨이지. 근데 이제 제가 처음 그 패트릭 스웨이지를 봤던 거는 어렸을 때 남과 북이라는 미국 드라마였어요. 되게 멋있다고 느꼈던 그런 인물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세상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또 한 인물은 아주 혁신의 아이콘이잖아요. 스티브 잡스. 그러니까 저도 이걸 쓰고 있는데 이걸 만드신 양반이잖아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저렇게 똑똑한 분이 가셨어요. 잘 아시겠지만 두 분 다 이제 췌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셨는데, 일단은 이 패트릭 스웨이지의 이 멋있는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젊었을 때 모습이고 중년이 되어서의 모습도 사실 상당히 멋지세요. 근데 이거는 노화예요. 근데 여기도 같이, 물론 이때는 조금 나이 드셨지만 쭉 보면은 노화같이 느껴지지만 이거는 노화가 아니에요. 보시면은 이때 사실은 발병을 했고, 그리고 불과 얼마 못 돼서 항암 치료 받으면서 이런 그 전형적인 암 악액질을 밟고, 이런 그 악액질의 그 모습이 어떠냐면은 그러니까 뼈가 돌출돼 보이는 게 특징적이에요. 너무 마르기 때문에 갑자기.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한때 TV에서 막 어떻게 패트릭 스웨이지가 저렇게 이렇게 됐었잖아요. 되게 안타까웠어요, 마음이. 근데 근데도 여기는 사실 안 보이지만 지금 팝콘과 콜라를 드시고 계셔요. 근데 이게 바로 암 악액질입니다. 노화랑은 좀 틀리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 악액질이 제일 두드러지는 게 몸무게가 훅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암종에서 어떻게 체중 감소가 발생을 하는지 체중 감소율을 이제 논문에서 찾아서 봤는데, 보시다시피 췌장암, 위암, 이제 소화기암, 식도암 포함해서 이렇게 요쪽이 바로 체중 감소가 발생률이 높아요. 그러면서 두경부 의외죠, 두경부암. 근데 이제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소화기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두경부는 이제 저작 운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잇몸이나 뭐 입안 염이 있어도 밥 잘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연관이 있죠. 대장,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 이렇게 있는데, 유방암은 다른 거에 비해서는 낫기는 합니다. 근데 항암제에 따라 또 틀려지긴 해요, 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체 암을 뭐 평균적으로 하면은 약 63% 정도 그 체중이 낮아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암성 악액질은 왜 생기나? 원인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사실 세 가지만 있는 거는 아닌데 요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이 세 가지를 보면은 첫째가 인체와 종양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염증성, 악액질성 및 내분비계 인자의 변화. 조금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몸이 있고 암덩어리가 있잖아요. 근데 내 몸과 암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막 무슨 액체가 있고 다른 장기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바다와 같은 거죠. 둥둥 떠 있는. 근데 그 사이에 이 종양 암덩어리와 내 몸이 교신을 하게 돼요. 사실 말이 교신이지 암 자체가 일방적으로 막 내보내요. 나쁜 시그널을 막 내보내면 이 바탕은 어떻게 되냐면 나쁜 시그널로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 나쁜 암은 무슨 나쁜 시그널을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바탕질이 나빠지게 되면은 몸에는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악액질성인 그 액체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자, 악액질, 바탕이 나빠지는 거. 그게 바로 이거예요. 바탕을 막 시그널을 보내서 나쁘게 하니까 악액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내분비계 인자도 변화시켜요. 그래서 소화도 잘 못하게 하고, 기능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뇌에 시그널을 보내서 소화를 잘 못하게 하고, 또 단백질 같은 것도 단백질이나 지질을 더 분해시켜요. 그런 시그널을 보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근육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악액질이 아까 패트릭 스웨이지의 마지막 사진을 보셨지만 근육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원인 두 번째는 통증 때문에 사실은 삶의 질이 떨어지죠. 종양에 의한 소화기계 폐쇄. 종양이 이렇게 떡하니 자리 잡고 있으면은 속이 거북해서 요만큼만 먹어도 여기 얹힌 듯하고 그렇잖아요. 장도 그렇고. 그리고 방사선 및 항암 치료로 인한 부작용 이런데 이것 때문에 오신 고통, 구역질이 계속 나고 또는 물만 마셔도 토해요 이러신 분이 많잖아요. 입맛은 당연히 변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제 환자분들은 항암제를 제가 뭐 지난달에 몇 달 됐어요. 마지막 항암이. 그러니까 입맛이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면 돌아왔다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암제를 맞았어요. 그럼 맞아서 막 입맛의 변화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길어져요. 길어지면은 길어질수록 이랬던 게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고 저 시일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좋아졌다가 또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나빠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실은 이제 물론 저희 그 병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실 때 가끔 짜거나 그럴 때도 있어요. 음식 조절을 못해서. 그런데 싱거운데도 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어제 밖에서 먹을 때 나는 짜지 않았다. 내 입맛은 괜찮았다. 근데 오늘 짠 건 여기 음식이 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이게 그 항상 입맛이 똑같은 게 아니라 이게 점점 이렇게 됐다가 또 갑자기 나빠졌다가 이게 이제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제 입맛을 찾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좋지는 않아요. 항암이 끝난 지 뭐 2, 3개월 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적어도 6개월은 내가 정말 항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마지막 항암 끝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암성 악액질 세 번째 원인 한번 보면은 암과 연관된 정신적인 요인 이거 무시 못해요. 정말 다른 데는 그래도 뭐 부작용도 뭐 별로 없어지고 막 다 그랬는데 아직도 입맛이 돌아오지 않아요. 막 이런 분 계세요. 이게 뭐냐면 사실 처음부터 우리는 이제 암에 걸렸다 하면은 100%다 그렇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앓게 돼요. 가볍게든 뭐 심하게든. 근데 그거를 막 간과하죠. 또는 보호자들도 간과해요. 이거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입맛이 없을 수 있고 또 스트레스 당연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내 몸에 이상한 물질이 있다는데 누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해피하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암성 악액질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입맛을 변화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암성 악액질이 왜 중요한가? 일단 암성 악액질과 삶의 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중요한지. 이거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신체적인 영향, 뭐 심리적, 사회적, 정신적 보면은 신체적인 건 당연히 몸무게 감소, 입맛 감소, 허약하고 피로하고 이렇게 되니까 활동성은 다 줄어들죠. 그러면서 급기야는 어떤 분은 거식증이 생겨요. 거식증이라는 건 정말 물만 먹어도 다 토해버리고 음식을 보기만 해도 구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쭉 말라버리죠. 그 다음에 심리적인 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근데 약물에 의한 그런 변화도 있어요. 단순히 내가 암에 걸렸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약물에 의해서 그렇게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푸시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집에서만 계시면은 절대 안 돼요. 진짜로. 햇빛을 보고 사람하고 만나서 아, 나 암에 걸린 거 보여주기 싫어. 안 그러셔도 돼요. 제발 그러시지 마세요. 그러면 그러실수록 사실 보여요. 암에 걸리는지 안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보이는데 그거를 오픈해서 본인이 막 터놓고 얘기하면 오히려 그게 본인 정신건강에 좋아요. 진짜로. 숨을 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거는 아 요게 가려서 조금 그렇긴 한데 이거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가족 간의 갈등 이것도 은근히 많아요. 보면은 왜냐하면 누구는 이렇게 치료하라
또 누구는 아니야, 그 치료보다는 이게 나아. 막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막 이러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신체적 변화는 당연하고 분노가 또 생겨요. 아, 괜찮았다가 그래, 평정심을 찾았어 이러다가 왜 나야? 그러면서 막 또 이렇게 됐다가 오면서 막 또 갑자기 또 눈물이 확 쏟아지다가 이렇게 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만약에 그러시면 그냥 울고 싶을 때 끙끙 참지 말고 막 울으시라고 그래요. 그래야 풀리죠. 풍선이 이렇게 빵빵한데 어디 이제 터지기 전에 구멍 하나 내서 쑥 조금 빼야죠. 그러니까 막 우시라고 그래요. 웃을 때 웃고 우는 것도 필요해요, 사실은. 그리고 또 낮은 자존감, 감정적 거리감도 있고. 그다음에 정신적인 거는 뭐 이렇죠. 절망, 불확실성, 내가 살아서 뭐해, 막 이런 생각 막 들고, 무력함. 이런 것들이 암성 악액질 때문에 생기고 또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 암성 악액질,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 암성 악액질이 왜 중요하냐, 방금 전에 그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생겨나고 그러니까 중요하다 하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이거예요. 사망이에요.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근데 이 암성 악액질의 단계를 보시면 전 악액질, 악액질, 말기 악액질 이래요. 보면은. 근데 정상이라고 치면, 아이고 이게 보이시나 모르겠네. 다음부터는 색깔을 달리 하겠습니다. 체중 감소가 5% 미만이에요. 그러나 감소는 있어야 돼. 그러면 이거는 전 악액질에 속해요. 이때는 식욕이 감퇴되고 대사가 좀 변하긴 하죠. 그래도 이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체중 감소가 5%가 이상이 되고 또는 체중 감소가 2% 이상 되는데 BMI 지수가 20 미만이다, 20 이하다. BMI는 뭐냐면은 내 체중을 내 몸무게, 미터예요. 내 몸무게의 제곱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이거 복잡하다 그러시면은 인터넷에 BMI 치면은 그냥 키랑 몸무게만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그 지수가 나왔을 때 그게 20 미만이고 체중 감소가 2% 이상 됐다. 그러면 이건 본인은 악액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말기 악액질이에요. 이거는 체중 감소가 15% 이상의 BMI는 23 이하 또는 체중 감소는 그거보다 많은데 BMI가 그러니까 조금 통통하셨던 분들 있죠. 통통하셨다가 이렇게 살이 빠진 분들이 이에 속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걸 말기 악액질이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어떠냐? 항암 치료에 반응하지 않아요. 잘. 그리고 활동성이 낮아요. 활동성이 낮다는 거는 막 이렇게 그냥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눈을 뜨고 돌려도 왔어 이렇게 되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기대 수명이 3개월 미만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돼요. 말기 악액질로 가면은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모두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실 그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전 악액질에서 막으면은 너무 감사한 거고요. 악액질 들었었을 때도 적극적으로 임하시면은 여기까지 가는 거는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악액질이었을 때 또는 이제 될 수도 있다 할 때 어떻게 예방하고 극복을 하느냐. 일단 치료 효과를 100으로 봤을 때 악액질은 그냥 밥만 잘 먹으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모든 게 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일단은 이 진단이 되었을 때 내가 그걸 잘 알고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그러니까 조금 몸무게가 빠졌다. 한 1kg는 사실은 좀 괜찮은데 1kg 이상이다 그러면 조금 자각을 하고 정신 차려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랬을 때 조기 조치를 얼른 하셔야 돼요. 그랬다는 건 뭐냐면 내가 구역질이 나고 뭐하지만 1.5가 빠졌네. 안 되겠다. 그냥 약처럼 밥을 먹어야겠다. 이렇게라도 생각을 하시면서 조기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때 항암 치료가 이루어져야 돼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왜 그러냐면은 이것만 되면 안 되고 근본적인 암이 줄어야 얘가 시그널 보내는 걸 조금이라도 막고 조금이라도 염증이나 이런 걸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체력이 좀 밑바탕 된 다음에 항암 치료가 들어가고 다학제적 팀을 이루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병원이 잘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저희 병원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본인이 알아서 그걸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상의해 가면서 내 몸이 잘 이걸 치료를 감당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양적 지원. 이게 제일 중요해서 이렇게 색깔을 바꾼 건 아니에요. 이걸 할 거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영양적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없으면 뭐 영양제 주사로 맞아요, 먹어요. 이걸로 다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계단이 빠져버리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려면은 엄청나게 공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다 이렇게 단계거든요. 그 다음에 최고의 지지요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고 또 항빈혈 치료, 항염증 치료도 같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사실 아닌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운동이에요. 운동이 막 뛰거나 뭐 러닝머신 한다거나 이거는 아니에요. 내 근육이 소실되지 않게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산을 다니시더라도 막 이렇게 다니셔서 막 땀이 막 나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지치게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나마 먹은 게 다 소모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이제 대신에 움직이는 것도 이렇게 움직이면은 안 돼요. 이건 또 근육이 이제 살아나질 못하죠. 그러니까 뭐 파워워킹까지는 아니어도 그 파워워킹에 준하는 그런 거를 하면서 산에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나. 일단은 지금 여기는 예방을 위한 거예요. 일단 악액질은 아니지만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 체중을 체크를 합니다. 5% 이상 빠지지 않도록. 근데 이게 그 생각을 했어요. 이러다가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어쨌거나 체중은 재셔야 돼요. 그리고 끼니를 거르지 않는다. 밥맛 없어서 못 먹겠어 해도 제가 그랬죠. 약처럼 드시라고. 약보다는 낫잖아요. 그리고 헛배가 부르지 않도록 한다. 즉 포만감만 놓고 칼로리가 낮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지 않도록 한다. 뭐 진짜 곤약 좋긴 한데 곤약 같은 거 근데 칼로리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반찬을 씹는 맛으로 드지 곤약이 입맛에 맞아 하고 곤약을 이만큼 드시면은 사실은 조금 별로예요. 뭐 장에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 식이죠. 포만감 너무 높은 것만 드시지 마시고 헛배 부르지 않도록 한다. 근데 단백질은 식물성뿐만 아니라 기름기 적은 동물성 단백질도 반드시 드셔야 돼요. 이거는 항암 중이에요. 반드시 항암 중. 근데 모든 항암이 끝나고 모든 적극적인 치료가 끝나셨을 때는 그때는 이제 착한 바른 생활을 하셔야 돼요. 고기 줄이시거나 끊으시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말하는 나 암에 걸렸어. 어머 그러면 야채만 먹어야겠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근데 그런 거는 그때 하셔야 돼요. 지금 항암 중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고기 절대 먹으면 안 되죠 하시는데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항암하실 때는 무조건 말씀드렸잖아요. 항암할 때는 에너지 소모가 크고 암세포 에너지 소모 커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이 필요해요. 반드시. 근데 이제 식물성 단백질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 단백질 성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의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너무 달거나 짜지 않게 먹도록 한다.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되 소화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한다. 만약에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드세요. 근데 소화제도 약이라고 그걸 꾹꾹 참고 안 드시고 막 소화 안 돼서 구토하시고 먹은 거 다 도루묵이 탑을 뜨게 막 하시는데 그게 더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내 몸이 내 장기가 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소화제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소화 효소기 때문에. 그걸로 위가 힘든 거를 도와주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유산균 섭취로 장 건강을 유지한다. 이게 요새 유행이기 때문에 유산균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산균에 대한 그 논문 같은 게 요새 막 쏟아지고 있어요. 많이 인제 증명이 되고, 아, 면역의 핵심은 장이구나 라는 거를 요새 알았기 때문에 요새 유산균들이 막 이런 거지, 요새 트렌드는 유산균이야,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산균 반드시 드셔야 되고 면역세포 활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요.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사를 하셔서 내 몸에 뭐가 필요하고 뭐가 많은지 그걸 확인하신 다음에 이런 걸 복춘제를 드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떤 분은 셀레늄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도 계속 셀레늄을 드시는 거예요. 이러면 셀레늄 독성 때문에 부작용이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안 돼. 그게 더 안 좋아요. 그래서 한번 검사를 해보시고, 안 하셨다면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 보충을 하시는 게 훨씬 현명하시고 바른 그런 섭취 방법인 거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되, 자, 여기에 뭐냐고 써 있냐면 식사 양에 영향을 줄 정도로 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은 물 많이 드시는 거 좋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밤양이 이렇게 줄어들면 그거는 아닌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는 항암이 아니라 예방이 아니라 극복을 위한 거거든요. 극복을 위한 식계명. 당연히 이건 매일 체중을 체크를 하는데 체중이 올라가도록 신경을 써야 돼요. 끼니를, 자, 이거 강조했습니다, 제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거르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르게 되면은 그 다음 양이 더 줄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끊지 말고 차라리 조금 양을 줄이세요. 양을 조금 줄여서, 그래, 여기까지만 먹자 하고 하지, 끊어버리면은 그 다음 양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반드시 단백질을 끼니마다 섭취하도록 한다 했어요. 반드시 드셔야 돼요. 뭐냐, 극복을 위해서. 내가 악액질이다 하면은 반드시 드셔야 되는데, 생선, 오리, 닭고기, 이거 섭취를 하시고, 살코기 위주의 염소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이렇게 섭취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조리를 또 어떻게 하냐면은 되도록이면은 데치거나 삶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난데, 근데 그래요, 항암 중일 때는 입맛이 없고 특히나 악액질이 빠졌을 때는 더 입맛이 없는데, 이때는 직화로 굽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그것만 빼고 후라이팬에 살짝 구워서, 타지 않게만 구워서 맛있게 드시는 게 더 현명해요. 그럴 때는. 그리고 소화가 쉽도록 조리를 한다. 악액질에 빠졌을 때는 소화기도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푹 익히거나 아니면 재료를 아주 잘게 썰거나, 또는 너무 심하시다 그러면 갈거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질긴 부분은 미리 제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야채 부분, 야채 같은 거에 섬유질 너무 질기면은 소화가 안 돼서 그걸로 또 토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거를 하신 다음에 조리를 하시고, 그리고 입맛에 맞게 조리한다. 당연히 입맛에 맞게 해야죠. 근데 이거 다 잊으세요. 의외로 잊으신 분이 많아서 싱겁게 해야지, 소금을 안 먹어야지, 설탕을 안 먹어야지 이러세요. 물론 그러면 좋긴 한데 지금 상황이 악액질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먹어야 돼서 맛있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입맛을 살리는 것이 관건이지 몸에 나쁠 거야 이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인턴십으로 있던 미국의 필라델피아 암센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가끔 엄청 심하신 분들한테 미리 음식을 해가지고 맛을 보게 해요. 테스트를 해요. 뭐냐면은 항암을 했기 때문에 입맛이 틀려요. 그래서 그 일반 사람의 입맛에 맞는 기준으로 그렇게 했는데 갖다 드렸는데 어떻게 되냐? 나 이거 못 먹겠다. 너무 싱겁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금을 더 넣어요. 짜더라도. 그렇다고 그게 쭉 가지 않거든요. 그게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금 짭짤하게 드셔도 드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또는 식초가 너무 셔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먹었는데 너무 신데도 더 새콤했으면 좋겠다 이래요. 그러면 조금 더 넣어드려요. 그렇게 해서 드리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싱거워야 된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직화로 조리한 음식, 태운 음식, 날 음식을 빼고 무엇이든 먹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필요시 햄버거라도 라고 써 있는 거는 정말 환자가 나 정말 아무것도 못 먹겠는데 햄버거 한 입이 먹고 싶어. 그러면은 그걸 드시는 게 드셔서 입맛을 조금이라도 살리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뭐 이거는 마찬가지 유산균 장 건강 때문에 하고 비타민 그렇고 아이고 여기 보이는데 틈틈이 영양가 높은 간식을 챙겨 먹는다 했어요.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 네 견과류, 달걀, 단백질 파우더, 뉴케어 등등. 제가 이제 어떤 환자분들한테 만약에 못 드시면은 틈틈이 그냥 뉴케어가 간식이려니 뉴케어가 약이려니 생각하시고 뉴케어를 한번 따면은 그걸 다 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 그러실 필요 없다고. 그거 컵에 요만한 컵 소주컵 같은 거에서 이렇게 하고 그거 하나 이렇게 드시라고. 왜냐하면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입맛이 없고 뭐 밥이 꼴도 보기 싫은데 밥을 고봉으로 퍼줘요. 그럼 얼마나 질리겠어요. 그래서 요만한 거에 아니면 요만한 그릇에 조금씩 해서 성취감이라도 있게 그래 이번엔 다 먹었어 이거 무시 못해요. 정신적으로 난 다 먹었구나 라는 이 만족감이 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씩 틈틈이 드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환자분 중에 한 분이 남자분이신데 그러니까 간암이셨는데 상당히 마르셨어요. 그래갖고 병원을 다니면서 본인은 뉴케어가 막 좋다 이거는 아닌데 뉴케어를 막 쟁여놓고 사서 수시로 드셨대요. 근데 이제 그걸로 극복을 하신 거예요. 그때 못 드실 때. 그래서 아주 잘하셨다고 칭찬드린다고 제가 그랬죠. 그 다음에 잠자기 3시간 전에는 모든 음식의 섭취를 마친다. 이것도 중요해요. 아까도 썼을 텐데 제가 읽질 않았네요. 뭐냐면은 이게 잠을 자기 전까지 먹고 자게 되면은 위는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를 이렇게 비축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또 위가 써버려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몸은 또 계속 피곤하고 이게 악순환이 돼버려요. 물은 괜찮은데 한 가지 물을 잠자기 전에 많이 드시면 중간에 깨버려요. 소변을 보시려고. 그렇게 되면 이 잠의 흐름에서 깨져버리니까 이게 사실 안 좋아요. 여기서 영양학적인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안 썼는데 정말 중요한 게 또 하나 중요한 게 잠이에요. 잠을 푹 주무시는 게 그러니까 10시에서 2시까지는 멜라토닌이 나와요. 근데 이 멜라토닌이 뭐냐면 엄청난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논문에서는 많은 논문에서는 암세포를 없애는 작용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멜라토닌이 나와서 우리 몸이 그러니까 내가 잘 때도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부작용 없는. 그런데 그걸 이제 흐름을 깨버리면은 이게 확 또 빛을 보면은 이 멜라토닌 쏙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또 나중에 이제 제가 스케줄을 잡았는데 잠과 이런 멜라토닌, 세로토닌 이런 거 관련해서도 영양 쪽으로 해서 한번 날을 잡아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 그래서 어떻게 드셔야 잠자는데 도움이 되는지도 그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잠은 중요해요. 그래서 물 드시는 거 좋긴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주무시기 전에는 그냥 입안 마르는 것만 조금 가실 정도로만 드시고 저도 그래요. 조금만 이렇게 한 모금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고 자요. 차 같은 것도 한 3시간 동안 안 마시는 게 좋은가요? 만약에 그렇게 드셨는데도 뭐 소변에 별 무리가 없다 그러면 드세요. 소변 문제 말고 소화에는 그냥 차 같은 정도는 예. 그 정도는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간식을 틈틈이 드셔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치킨 주스 뉴케어 말씀드렸는데 이거 해서 드셔도 좋아요.
사실은 육회원은 솔직히 말해 방부제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드시는데 이렇게 해서 드시면 제일 좋기는 한데 이제 그 원장님은 이걸 닭주스라고 그러시는 닭주스 그러면 네 그쵸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치킨 주스라고 했는데 들어가는 거는 사과, 바나나, 브로콜리, 익힌 닭가슴살, 아몬드, 찬물, 소금 한 꼬집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제 여기에 다른 거 넣으셔도 되는데 또는 빼셔도 되는데 그 만약에 내가 소화가 좀 안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좀 빼실 거는 브로콜리 양을 줄이시거나 빼시거나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브로콜리가 이제 십자화과 식물이에요. 십자화과는 뭐냐면 무나 케일, 배추 이런 쪽이 십자화과 식물인데 이거는 세포벽이 매우 두꺼워요. 그래서 그 섬유질도 많고 그 두껍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갖고 어떤 분도 녹즙을 해 먹는데 내가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세요. 즙을 먹는데도. 그래서 뭐 어떤 거 넣으세요 하고 쫙 했더니 저기 브로콜리랑 케일을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걸 빼거나 요만큼 넣고 한번 드셔보시라고 했더니 훨씬 편안하대요. 그러니까 몸에 좋다고 내 몸에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브로콜리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좋은 식품이에요. 그런데 내 몸에 안 맞으면 그게 뭐 좋은가요? 익은 거 넣어야 돼요? 네? 브로콜리 익은 거. 제일 좋은 건 사실은 생 거예요. 생 건데 소화가 안 되시면은 익히시고 그리고 또 나는 그 날래 나서 싫다. 그러면 조금 데치세요. 근데 너무 푹 데치시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안에 설포라판 성분 때문에 우리가 먹으려고 그러는 건데 그 설포라판은 높은 온도에서는 다 파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 데치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반드시 찬물로 하시거나 찬물 조금 덜으시고 얼음 몇 개 넣고 막 가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따뜻해지면은 약간 조금 먹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닭가슴살은 조절을 하세요. 왜냐하면 닭가슴살이 많아지면 비린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충분한 양이긴 한데 이거보다 더 줄이셔도 되긴 합니다. 그리고요, 뭐 한 사과 이게 저녁에 먹으면 사과 안 좋다 그랬는데 네. 운동을 해서 저녁에 먹으면 안 돼요? 저녁에 그렇다고 한밤중에 드시는 거는 좀 그렇고요. 한밤중 말고 이제 저녁 때 식사 전후로 해서 조금 드시는 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그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갈아서 한 번에 드시라는 양은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는 않고 비율이 이러기 때문에 이걸 조절해서 드세요. 이제 사과는 한 150g 하면은 하나 정도 나오고요. 바나나 하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과가 그렇게. 하나가 150g이에요? 예, 그 정도 돼요. 근데 여기 작은 건 좀 작게. 당근을 추가하려면 당근 넣으셔도 익혀요? 되는데 아니면 생으로 넣어요? 생으로 넣으세요. 생으로. 근데 만약에 그건 뭐 닭가슴살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닭가슴살 아몬드 있으니까 당근 넣으시면 흡수가 잘 돼요. 생으로. 근데 기름 살짝 익히셔도 그거는 뭐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걸쭉해져요. 당근 넣으면 이렇게 떠드셔야 돼요. 이렇게 드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구성이 너무너무 좋은 게 비타민, 무기질뿐만 아니라 단백질 들어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단백질 들어있는데 오메가3도 있고 이게 완벽한 조합이에요. 닭가슴살 2분의 1쪽이면 양이 어느 양이에요? 닭가슴살 이렇게 패잖아요. 네. 그거의 반. 예. 근데 그 반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나 냄새 나는 게 싫다 그러면 요걸 조절하셔서 네? 몇 그램? 그람이요. 제가 그렇죠. 근데 보통은 한 요 정도 되더라고요. 익히면 한 요 정도 되나? 그쵸? 그러니까 그람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근데 너무 많이 넣으시면 비려요. 많이. 이게 한 컵 정도예요? 한 컵은 아니고요. 한 컵 더 돼요. 큰 걸로 한 컵 돼요. 이만한 거. 그러니까 해놓고 냉동실에 넣으시는 거예요. 예. 근데 냉동실에 넣으실 때 소분을 하셔서 넣어 놓으시면 그거 이렇게 녹여서 드시면 되니까. 대신 오리로 하면 안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예. 대신에 삶으실 때 냄새 제거를 하셔야 되는데 소주랑 생강 마늘을 넣으시면 이게
주스에서 마늘 냄새가 나요. 제가 다 해봤는데 생강하고 청주, 소주랍니다. 소주 넣으셔도 돼요. 어차피 알코올은 다 나가니까. 닭 삶을 때도요? 닭 삶을 때요. 아, 생강. 설마 제가 여기에 소주를 넣으려고. 아니, 닭 삶을 때. 네. 하루에요. 사실은 요만한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 틀려요. 이게 되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하루 한 컵을 드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걸 나누세요. 만약에 무지하게 마르시고 드시기 힘들다 그러면 이 한 컵을 나누어서 드세요. 이걸 다 마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한 1.5 빠졌네 조금 해야지 하면은 한 반 컵씩 그러니까 이거 한 2컵 정도는 그 하루에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간식은 요 에너지볼인데 요게 왜 안 없어지나. 네. 에너지 바, 뭐 길게 만들면 에너지 바고 조그맣게 볼로 만들면 에너지 볼인 거죠. 근데 제가 길게 만들까 하다가 오늘은 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볼로 썼습니다. 딸기 아몬드 에너지 볼인데요. 여기 보시면 대추야자, 딸기, 아몬드, 오트, 단백질 파우더 막 이렇게 들어있어요. 대추야자 아시죠? 그 부호, 아랍의 부호, 만수르가 맨날 먹는다는 게 이 대추야자예요. 물론 목적은 틀립니다. 거기는 스태미너와 뭐 그런 것 때문에 먹는데 그만큼 이 대추야자가 되게 영양이 좋아요. 그 뭐 면역 증강에도 좋고 그 장 운동에도 좋고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좀 칼로리가 높고 여기서는 칼로리 높아도 상관은 없는데 칼로리가 높고 상당히 당도가 높아요.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살찌는 사람들을 찌우기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좋아요. 근데 빼기 위한 사람 그런 분들은 뭐 별로 필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딸기 여기에 딸기도 생딸기 뭐 익히지 않았으니까 비타민은 고스란히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몬드 말고 다른 걸로 대체하셔도 돼요. 여기서 딸기 아니고 뭐 나중에 뭐 자두 넣으셔도 되고 복숭아 넣으셔도 돼요. 많이만 안 넣으시면 되는데 아몬드 말고 뭐 호두 넣으셔도 되고 다른 뭐 캐슈넛 이런 거 넣으셔도 됩니다. 오트밀 그러죠. 오트 또는 오트밀 그러는데 압착 귀리라고 해요. 근데 귀리 넣으시면 안 되고요. 이게 그 요리하기 쉽고 그리고 소화가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롤링한 게 있어요. 압착해서 한 거. 그거를 쓰시는 게 좋아요. 또는 이제 막 분쇄한 거. 근데 이 오트밀 막 다이어트 식품으로 막 유명하잖아요. 꼭 다이어트 식품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진짜 으뜸인 식품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그 곡류 중에 그러니까 단백질이 가장 많은 게 오트고요. 오트밀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다른 곡물에 없는 그런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제가 그걸 까먹었는데 아벤의 쓰리오마이드인가? 이런 이름이 있는데 그게 항염증, 항산화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단백질이 아몬드에도 있긴 하고 여기에도 소량의 단백질이 있긴 하지만 단백질 파우더가 있으면 그걸 넣어서 만드시면은 굳이 그걸 막 액상으로 해서 드실 필요도 없이 간식으로도 단백질을 수시로 섭취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말린 코코넛 칩은 이거는 뭐 넣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굴린 거기 때문에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거예요. 단백질 파우더는 어떤 거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드시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권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뭐 찾아보시면 아마 그것처럼 뭐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한 단백질 파우더가 아닌 게 있긴 해요. 그걸 넣으시면 되고 여기서 그럼 이 대추야자가 당도가 높은데 한 컵이나 넣냐? 그런데 오트밀이 이 혈당이 높아가는 걸 확 잡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혈당이 높은 분, 고혈압인 분, 오트밀 드시는 게 좋아요. 혈관 청소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피칸 에너지볼이 있어요. 피칸 보시면 피칸 에너지볼은 피칸, 캐슈넛, 곶감, 바나나 가루, 양배추 가루, 카카오 닙스, 계피가루, 소금 이렇게 들어가는데 피칸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호두보다는 피칸을 선호해요. 왜냐하면 호두는 의외로 호불호가 갈려요. 왜냐하면 드셨을 때 우리는 호두는 고소한 거야 라고 다 인식을 하고 있지만 먹었을 때 씁쓸하고 떫고 이런 맛을 싫어하는 분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많이 못 드시더라고요. 근데 피칸은 그러지 않아요. 달큰해요. 그리고 네? 사실은 오메가3가 피칸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막 호두는 머리에 좋다 이것 때문에 영양가가 뭐 더 많은 줄을 아는데 사실은 피칸이 더 많아요. 그리고 캐슈넛도 좋아요. 캐슈넛도 드시기에 무리 없고 영양가 많고 오메가3 둘 다 많습니다. 그 여기에 이제 대추야자를 넣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곶감을 넣었어요. 곶감은 말리면서 영양가가 더 많아지는 식품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단점이 말리면서 더 당도가 높아지죠. 예. 근데 이것도 양배추가루나 이런 거를 넣으시면 상대적으로 그 밸런스를 맞춰주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당도는 사실은 대추야자가 월등해요. 그렇기 때문에 곶감을 조금 불려서 또는 요새 방건씨 많이 나오잖아요. 말랑말랑한 거. 그걸 넣으시면 돼요. 사실 꼭지나 고언저리에 영양가가 되게 많은데 그걸 먹기는 좀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제 거칠거칠하니까. 그래서 그 꼭지는 떼서 차로 마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바나나 가루는 만약에 없으면 팔기는 해요. 만약에 없으시면 바닐라 그 엑스트랙 있거든요. 그 추출물. 그거 안 넣으시면 그냥 바나나 넣으셔도 돼요. 바나나 조금씩 넣어 보시면서 이거를 그걸 많이 넣으면 이게 질퍽해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양배추 가루도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근데 있기는 있어요. 예, 양배추 가루. 근데 이걸 또 많이 넣으시면 소화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더부룩하고. 근데 이게 아이러니예요. 양배추가 위에 좋다는데 왜 더부룩해요? 양배추 추출물이 좋은 거지 위에 좋은 거지. 양배추 이렇게 더부룩한 이유는 그 섬유질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양배추 가루 안 넣으셔도 되고 다른 거 넣으셔도 돼요. 카카오 닙스도 안 넣으셔도 되긴 하지만 넣었을 때 이것도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죠. 당분은 없고. 그래서 이것도 씹는 맛이 있어서 괜찮고 계피가루 몸 따뜻하게 하고 또 항산화도 있어서 좋죠. 여기에 근데 여기에는 안 넣으셔도 되는데 여기는 소금을 조금 넣으시는 게 그러니까 덜 느끼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고요.